네, 섹션 6번째 인덱스에 대한 개념이죠. 자, 인덱스는 우리가 그 책에 보면 목차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이 있으면 이분을 빨리 어세스하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데이터 구조다. 그러니까 목차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책 본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인덱스라고 한다. 그래서 인덱스는 이제 접근 경로를 제공하는 거죠.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있다는 정보를 우리가 책에서 보듯이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빠른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죠. 만약에 목차가 없다고 가정을 해봐 어떤 내용이 어딘지는 처음부터 다 뒤져봐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는 DBMS, 뭐 오라클이나 MySQL 이런 데서 최적화하기 위해서 최적화하기라고 하는 곳에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인덱스 항상 정렬된 상태가 유지돼야만 되겠죠. 우리 목차를 보면 정렬이 안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자, 요 기본 개념 정확히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인덱스를 구성하는 비틀이라고 하는 건 대체 뭐냐 해서 바로 요 특징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리가 대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트리가 뭐냐면 자료가 일단은 2, 4,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8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료가.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 비트리라고 하는 구조는 어떻게 생겨 먹은 거냐면 비트리의 구조는 이렇게 2 하고 4를 딱 집어넣죠. 처음에 이렇게 구조가 생겼죠. 요거는 이제 가리키는 번지고요. 요게 이제 키에 해당되는 거겠죠.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고 데이터야. 요거죠. 키죠. 키.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는 루트 노드라고 그러죠. 루트 노드. 단노드, 리프 노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노드죠. 단노드. 단노드가 뭐죠? 맨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트리 구조가. 그럼 이걸 우리가 단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노드의 단노드. 그죠? 두 개의 자식을 갖고 있고 더 이상 노드가 없는 이런 형태를 단노드라고 하고 B 트리에서는 바로 리프 노드라고 합니다. 리프 노드. 그러니까 요게 없을 때 요걸 리프 노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루트 노드와 리프 노드가 있는데 기본 구조가 B 트리는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처음에 2가 들어오면 처음에 어떻게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가 들어오면 이제 그걸 분해를 합니다.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구조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5는 어디 있어? 이쪽에 있잖아. 그죠? 근데 5를 집어넣다는 것은 좀 어떤 개념이 됩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니까 노드가 생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자, 기본 노드가 이렇게 5개 블록으로 존재하고 2를 빼냅니다. 2를 빼서 다시 B트리의 노드로 만들어내요. 이렇게 5개로. 그럼 2가 이쪽에 자리가 박혀 있죠. 여기 들어갈 데이터가 존재하는 거고요.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4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5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5가 어디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 부분이 바로 이 데이터가 들어갈 부분이에요. 그죠? 요 부분이, 요 부분이.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 번지,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해당되는 거죠. 이건 여기죠. 분리된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제 뭐가 들어왔어요? 5가 들어왔고 6이 들어왔으니까 비교해 보니까 5는 이 자리에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6은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자, 8에 들어왔습니다. 8에 들어가면 여기 들어간다는 것은 이쪽 4 전에 있는 건 이 값이고 4 후에 있는 건 5, 6이란 말이에요. 그럼 8이 여기 들어가면 좋겠지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작업을 해주냐면 이 부분을 5를 가리게 하는 건 놔두고 이거를 6으로 올려줍니다. 6을 올려요. 여기를 더 이상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냐면 자 5개 여기서 4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고요. 여기는 뭐야? 그대로 이 노드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바로 뭘 집어넣냐면 5 노드를 생성합니다.
4하고 5가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6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8을 여기다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8.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2, 4가 들어갈 땐 루트 노드만 존재하다가 5가 들어오면 이게 분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해가 되고 6은 이웃에 있으니까 바로 옆에 노드에 넣어주고 8에 들어오면 이 상태로 더 이상 분해가 되면 더 이상 큰 값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더 분해가 더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6을 올려주고 5는 여기가 남아있잖아요. 이 포인트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6이라는 부분을 이따 올려놓고 연결시켜 나간 거죠. 5는 그대로 여기 있는 값은 위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분해해 나가면서 연결하는 것이 바로 비트리입니다. 비트리.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은 이해를 해 보시고요. 설명을 다시 한번 특징을 살펴볼게요. 자, 루트 노드와 리프 노드는 뭐 단노드라고 그랬죠. 최소한 m 이게 존재 서브루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노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긴 처음 이거만 있었다면 아까 2하고 4만 들어왔으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서브 지금 어떻게 해요?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연결될 수 있는 게 3개죠. 그러니까 여기서 m이 3개예요. 3입니다. 그러면 서브 트리는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루트 노드가 리프 노드, 루트 노드와 리프 노드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연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연결이 되었을 경우는 최대 몇 개? 3개. 그죠? 적게는 어떻게 됩니까? 3개에서 1로 나누니까 1점 얼마니까 1개. 그러니까 루트 노드와 이 루트 노드와 단노드, 이게 루트 노드죠. 하나만 있었을 때. 하나만 있었을 때 루트 노드. 그죠? 얘네들의 단노드. 단노드는 어떻게 됩니까? 없잖아요. 이 두 개를 제외했을 경우에 모든 노드 연결은 어떻게 된다? 하나. 이게 연결이 되었으니까 하나. 아니면 3개까지. 서버 트리를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리프 노드는 같은 레벨에 존재하겠죠? 리프 노드는 이 루트는 같은 레벨에 존재한다는 거고 루트는 리프 노드가 아닌 이상의 2개 이상의 서비스 트리를 갖는 거 같은 맥락이고 리프 노드가 아닌 키 값의 수는 그 노드의 서브 트리에서보다 하나 적다. 이런 얘기는 여기 값을 말하는 거죠. 리프 노드가 아닌 노드는 키 값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서브 트리의 수보다 하나 적죠. 여기는 3, 여기는 몇 개 있어요. 2개씩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한 노드 안에 키 값의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킥이 삽입 삭제 자동으로 합병과 분할이 일어납니다. 합병 삭제가 되면 또 원상태로 복귀가 되는 거고 또 새롭게 추가되면 또 늘어나고 이런 형태. 우리가 보통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책에 있는 여러분이 이해하는 건 책에 있는 목차와 같은 개념이잖아요. 여기다 내용을 삽입하고 또 집어넣고 하는 그런 용도는 아니죠. 우리 책에서 보면 일반 교재의 목차를 보면 그럼 이런 툴을 가져가게 되면 언제든지 집어넣고 빼고 집어넣고 해도 자연스럽게 목차가 정리되고 관련된 데이터도 자동으로 정렬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좀 어렵긴 한데 요 특징 정도를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새로운 또 필드가 있죠. 빗볼 트리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형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됐던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다르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 데이터가 다 있게 만들어요. 여기는 뭐만 갖게? 주소만 가리키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리프 노드만 가지고 다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을 때는 여기에 2가 있고 4가 있고 해서 연결시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여기는 없어요. 서브 여기 밑에 하위 리프 노드의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인 것이 B 플러스 트리입니다. 인덱스 세트는 리프 노드와 인덱스만 제공하고 그죠? 인덱스만 제공 모든 키값이 리프 노드에 다시 나타나도록 해서 리프 노드만으로 검색하도록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것도 같은 말이고 다 같은 말이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해싱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좀 실제로 한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되는 형태의 작업을 한번 가져와 봐봤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검색한 재료인데 레코드죠. 저장될 재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학번이라고 합시다. 학번. 111번 학번, 112번, 113번, 220번, 221, 222가 있죠. 이게 키죠. 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학번만 있는 게 아니고 학번, 뭐 성명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성명, 뭐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 레코드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레코드가 존재한다면 이 레코드에서 이 학번에 해당되는 거다 이거지, 이것이. 그리고 나머지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우리는 그 111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하싱 함수는 뭘 썼냐면 111이라고 하는 값을 11로 나눈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111을 11로 나누면 1이거든요. 그러니까 11로 나누겠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몇이죠? 0번, 1번, 2번, 3번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가 10까지 진행이 되겠죠. 요 10까지 해당되는 게 우리가 저장할 레코드, 즉 홈 주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홈 주소 0번,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111로 나눈 나머지가 11로 나누면 1이잖아요. 그럼 1이면 어디로 진행이 되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 딱 저장이 되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슬롯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 집어넣을 수 있는 슬롯이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섯 개가 아니고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두 개로 되어 있는 형태를 두 개의 집합, 한 덩어리를, 이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버켓이라고 하는 거고, 버켓 안에 네, 슬롯을 이렇게 두 개를 지정한 겁니다. 경우에 따라 세 개 할 수도 있고, 네 개 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112를 다시 집어는 112를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이건 2가 되겠죠. 이게 1이니까. 나눠보세요. 112를 21로 나누면. 그럼 여기 들어갈 거라. 112. 그죠? 그 다음 113을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3이 되겠죠? 그렇죠? 3이니까 요로 집어넣어. 홈주소 3 찾아가서 113을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슬롯에 딱딱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20을 나누면 220은 어떻게 돼요? 220을 11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2가 되죠. 2. 그러니까 22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떨어지네. 나머지가 0이네. 그러니까 여기 홈 주소를 0을 갖게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값이 들어갈까요? 여기는 220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 221이죠. 있어요. 220은 나머지가 어디일까요? 여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드디어 충돌이 일어난 거죠. 요 충돌이 들어간 요 놈들을, 즉 221이 들어갔죠. 충돌이 되어서 같은 버켓 안에 두 개 슬롯으로 존재하게 될 때 이걸 우리가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버켓 구분되시죠? 슬롯 구분되시죠? 홈 주소 구분되시죠? 그 두 놈이 같이 이 버켓에 동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노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221을 집어넣었더니 다시 또 충돌이 되겠죠. 왜 222는 나머지가 2일 테니까 여기 들어가서 또 슬롯을 차지하겠죠. 자, 이렇게 채워 나가는 것이 바로 해싱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렇게 채워놓은 걸 가지고 113을 찾고 싶다. 그러면 113을 1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봤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3이 나왔겠죠. 그럼 3을 찾아가서 이 레코드를 찾게 되는 이런 형태의 자료 운영을 우리는 해싱 함수다. 해싱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싱 함수 요거 이제 11로 나눈 나머지 계산뿐만 아니라 뭐 제곱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11로 나눈 나머지 계산들의 해싱 함수를 많이 쓰겠죠. 해싱 함수 요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홈 주소가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버켓, 이게 버켓. 그 다음에 슬롯, 그 다음 충돌은 같은 홈 주소를 가질 때.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시노님은 뭐죠? 같이 동거하는 애들, 동거자를 시노님이라고 하잖아요. 오버플로우는 또 여기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많은 자료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홈 주소를 여기를 갖게 되면 드디어 뭐가 일어나는 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안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레코드를 다른 메모리를 확보해서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 구조로
하나, 둘, 셋, 넷, 5개죠. 충돌이 된 것이 지금 5번이 되는 거고, 슬롯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2개밖에 확보하지 않은 상태니까 나머지 3개는 바로 벗어날 테니까 그렇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놈들은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하는 기법이 바로 체인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인 방식. 그래서 체인 방식을 현재 여기에 있는 이런 방식을 이렇게 메모리로 확보한 방식을 이제 폐쇄 주소 방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주소는 정확히 어떤 주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를 확보해서 바로 연결된 주소만을 가지고 링크드 리스트를 해서 했던 방식이 바로 체인 방식 중에 폐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레코드를 여기 비어있어 안 쓰는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안 쓰는 곳을 확보해서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해 나가는 방식은 바로 폐쇄 방식 중에 직접 체인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직접 체인은 뭐라고요? 그 내부 안에 사용, 여기 다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쓰고 여기 사용 하다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걸 버리긴 아까우니까 여기다가 레코드를 확보해서 지금같이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이거는 바로 직접 체인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아예 별도로 이런 레코드를 다시 잡아서 이런 형태의 버켓과 슬롯을 다시 확보해서 집어넣는 방식을 우리는 간접 체인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된 거고요. 자, 책에 있는 내용을 보죠. 자, 해싱 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형태가 있었던 거죠? 지금 얘기했던 게 우리가 계산법이에요, 이게. 아까 11로 나눈 나머지. 그죠? 홈 주소로 갖겠다. 기수 전환법은 레코드의 키값을 다른 기수값을 변환하여 그 값을 홈 주소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기수를 바꾼다는 거죠. 기수를 바꿔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접는 방법은 레코드의 키값을 여러 번 아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다 그러면 80123 이건 80년 12월 34잖아요. 31일이네. 80년 앞에 6자리는 주민등록번호 6자리는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키로 가지고 간다면 이것을 여러 개로 나눠서 나눌 수 있죠. 다시 80123일이면 80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요거를 접는다는 얘기, 이렇게 뚝뚝 잘라서 이게 접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 8과 1이 대응되고 0과 1이 대응시켰을 때 그것을 논리 합으로 한다든지 안에 여러 가지 연산을 통해서 얻어진 값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 더한다 그러면 이게 9가 되겠고, 여기는 더하면 2가 되겠고, 이렇게 얻어진 값을 키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접는 법. 그다음 개수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릿수 분포를 조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80년 12월 31일도 있고 79년 0422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88년 그 다음에 11월 54505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게 주민등록번호의 앞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레코드의 키를 쓰는다고 하면 분포를 보세요. 분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8이라는 것은 70년 80년이 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도 0, 9, 8 이런 값들이 있을 거고, 여기는 월.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많이 분포가 다를까? 여기가 가장 랜덤하게 분포가 많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숫자들이 어떤 레코드의 키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의 분포, 숫자가 만약에 학번이라고 하면 학번이 만약에 8자다. 그럼 8자 중에서 자주 나타나는 거 말고 아주 랜덤하게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그것을 뽑아서 바로 홈 주소로 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제곱은 값을 제곱하여 중간자를 선택한다는 거죠. 만약 이거였다면 중간에 요거를 하나 뽑아서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3에 제곱하면 9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걸 홈 주소로 갖는 이런 여러 방법들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해싱 함수다. 되겠습니까? 자, 개방 주소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금방 얘기했던 거, 선형 방식은 오버플로가 발생했을 때 버켓 다음 주소를 개방하고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전행할 때는 후속 주소를 미리 데이터에 있는 경우에 충돌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클러스팅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시죠. 여기가 자료들이 이렇게 찼어요. 여기도 찾고 여기도 찼어요.
여기 다 찬 거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홈 주소가 3개, 여기도 차고 다 찼다고 합시다. 이렇게 파란색은 다 찬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홈 주소를 계산해 봤더니 어떤 특정한 값이 어떤 값이 나왔냐면 이 값이 나왔어.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오버플로가 일어났을 때예요. 이 부분에 되채울 데가 없잖아. 그러면 이 값을 링크드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내부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집어넣을 때면 첫 번째 집어넣어보고, 여기 또 있다면 두 번째 집어넣어보고, 여기도 있다면 세 번째 여기다 집어넣고, 1, 2, 3에 다 채웠다면 여기다 지어놓고,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는 방법을 비온 곳을 채워 나가자는 거죠. 낭비하지 않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없으면 두 번째 채워 나가고, 여기 첫 번째가 되겠죠. 여기 두 번째가 되겠죠. 여기 세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가 되겠죠. 다섯 번째가 되겠죠. 여섯 번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빈 곳을 찾아서 있으면 통과하고 없으면 채워나가는 이러한 방법을 선형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선형 방법도 있고, 선형 방법 쪽에는 지금 선형 방법은 1차라고 하고요. 선형 방법은 2차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집어넣어보고 제곱, 네 번째 집어넣고 제곱, 3에 집어넣어서 아홉 번째. 그러니까 지금처럼 집어넣는 작업을 통해서 첫 번째를 집어넣을 때는 있어요. 그 다음에 얼로 선형에서 1차는 그 다음으로 가는 거고, 2차 조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없으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집어넣는 거고, 네 번째 없으면 아홉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집어넣는 것을 선형적으로 1차 형태로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제곱해서 그 위치를 찾아 집어넣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선형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폐쇄 주소 방식이라고 하는 거, 그 전에 재해석이 없네요. 네. 지금 설명해 드렸던 것이 바로 선형 방식이고요. 여기 선형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다? 네, 1차 조사법과 2차 조사법이 있다. 다음 빈 곳을 하나 순차적으로 1, 2, 3, 4로 찾아가는 방법이고, 2차 조사법은 1의 제곱, 여기도 제곱이죠. 3의 제곱, 4의 제곱해서 찾아가는 방법. 재해싱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해싱 함수를 따르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선형 방식은 현재 아까 11로 나눈 나머지가 이것이 함수잖아요. 어떤 키값을 11로 나눈 함수인데 이게 해싱 함수잖아. 이걸 하나로 만든 게 아니라 또 다른 함수, 뭐 제곱법도 쓰고 뭐 분포하는 방법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미리 여러 개 준비해 놔서 충돌이 되면 제곱법을 이용해 두 번째 마련한 함수값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폐쇄 주소는 말 그대로 아까 체인 기법 중에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버플로가 데이터를 기억시키기 위한 빈 공간을 찾아서 그 오버플로 데이터를 그 주소를 가져와서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하는 거고, 이걸 체인 방식이라는 것도 역시 직접 체인과 간접 체인은 앞에 설명한 그대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